어떻게 별풍선 받을 때마다 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돈을 받을 때마다 땀이 납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 많은 건 없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거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유튜브예요. 작년에 2019년 5월 8일에 첫 영상을 올렸어요. 지금 총 50개의 영상이 올라갔어요. 즉 일주일에 하나씩, 평균 일주일 하나씩 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획이라든지 원고를 작성하고요. 남편이 편집을 하고 있어요. 현자님은 목표를 2개로 하셨군요. 맞아요. 지쳐서 뻗었다고.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나를 하다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2개는 올려야지만 이게 떡상도 하고 뭔가 광고 수입도 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개를 올렸는데요. 그날 뻗었어요. 딱 일주일 하고 안 되겠다. 영상의 질도 떨어지고 내 체력과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없다. 저희 남편이 회사도 가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부가 1년에 하나씩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게 작년에는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뭔가 이런 걸 같이 해보자 라고 했던 거죠. 유튜브는 어떻게 수입을 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티스토리라고 말씀할 때 그 애드센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구글에서 그 광고 수입 중간에 아까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요 시스템. 제가 또 얼굴로 가리는군요. 요거. 구글 애드센스 이 부분으로 해서 유튜브든 티스토리든 광고 수익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애드센스 광고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네이버 블로그 수익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광고를 끝까지 또 봐줘야 돼요. 30초 이상.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광고 수익.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유튜브는 구독자 수보다는 무조건 조회수가 높아야지 광고 수입이 높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광고도 누군가가 영상을 틀고 스킵하는 걸 누르지 않고 최소 30초 이상은 봐줘야지 운영하는 사람에게 광고 수입이 간다는 거. 10분이 또 넘어가야지만 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광고 수입이 좀 더 올라가긴 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짜증낼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섞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브랜디드 광고. 즉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앱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광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런 연락이 많이 들어왔고요. 태아보험. 근데 제가 아직 신혼부부고 아직 아기가 없는데 제가 태아보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절약하고 이런 거라서 보험은 웬만하면 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주의라서 그런 광고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PPL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똘똘새댁님 유튜브 할 때 뭐 이런 데다가 뭘 좀 장식하거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PPL이 온다거나 책에 대한 서평 그거에 대해서 리뷰해주세요. 리뷰 영상 부탁드려요 하면서 책을 지원해 주시거나 해요. 책을 보고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방송 출연의 기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맨 처음에 온라인에 저의 존재를 나타낸 게 네이버에 있는 카페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 온라인의 존재감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닉네임이 똘똘새댁이었는데 이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똘똘새댁이라는 닉네임으로. 처음에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를 통해 왔어요. 세 번째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옵니다. 이게 내가 어디서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방송 출연의 기회도 생겨요. 이렇게 유튜브는 단순한 광고 수입 외에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회가 정말 많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과 후로 나뉘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제가 뭔가 체험단 같은 것도 신청을 해야 됐어요.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다면 유튜브를 하고 나서는 연락이 와요. 그런 업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조금의 여력이 된다 하면은 해보시라고. 진짜 해보시라고. 완전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단순히 광고 수입이 아니더라도 수입처가 많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One sauce, multi use.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곳에 멀티 채널에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스타에다가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비슷하게 블로그에 올릴 수 있고요. 그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방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블로그에 먼저 글을 쓰면
아니면 대본을 쓰면 그걸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영상 하나는 제 거예요. 저작권자가 저예요. 그럼 그 영상 하나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 TV에 올리고 아프리카 TV에 올려요. VOD를 3곳에. 하나를 똑같은 걸 가지고 영상 3개를 여러 채널에 올리고 그 내용 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쓰고 그게 좀 괜찮다 하면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원소스 멀티 유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훨씬 쉽다. 그 시작은 인스타나 블로그로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제휴 마케팅에서 가장 흔히 하는 게 쿠팡 파트너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면서 물건을 뭐를 샀어요. 그런 제품 리뷰를 쫙 하다가 쿠팡에 있는 쿠팡 URL을 제 블로그에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본 사람이 그 쿠팡 제 URL을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면 3% 정도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사면 300원을 저한테 돌려주는 거고 100만원짜리를 사면 3만원을 저한테 돌려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쉐어해주는 거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의 URL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URL을 다는 사람들은 상위 노출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색을 했을 때 제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이거를 누르지 않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도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하시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파생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어차피 하는 겸에 겸사겸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모티콘 제작과 판매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투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는 나들이라고 해요. 이게 저희 남편이 만든 겁니다. 사실 99%를 남편이 만들고 제가 1% 점을 찍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남편과 남편의 큰 누나, 저희 큰형님이랑 함께 합작해서 만든 이모티콘이에요. 그래서 이모티콘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그리고 마우스로 한 거예요.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일러스트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덧대가지고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림을 어렸을 때 나 좀 손재주 있었지?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전자책은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공을 들인 거. 전자책은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워드나 한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PDF로 바꿔가지고 크몽이나 다링이나 프립 같은 플랫폼에다가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랑 함께 부업 100만 원을 모으고 있는 부자지니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과 함께 썼어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원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것을 가지고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전자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막 시작해서 이렇게 진짜 사부작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떨리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이제는 그 모든 거의 꽃이 이거예요. 강의나 누군가를 코칭이나 멘토링 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모임을 진행하는 거.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해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해도 돼요. 근데 내 재능과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강의, 코칭, 뭔가 모임을 진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추천하는 책이에요. 정말 이 책, 원싱이라고 하는 책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저의 약간 인생책. 게으른 저에게 무언가를 그래도 하나씩 하게 해준 책이 2년 전 읽었던 원싱이란 책이에요. 2번 읽고 3번 읽어요. 이 책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책 꼭 읽었으면 좋겠고, 강의나 코칭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내 경험과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돈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부의 추월차선은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말한 이야기들의 흐름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했던 영상들 거의 마지막이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못 말했던 건데,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어떠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알의 과일, 한 송이의 꽃도 그리 되지 않는다. 나무의 열매조차 금방 맺히지 않는데 하물며 인생의 열매를 노력하지도 않고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다. 제가 학원 강사로 지금 알바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1탄 때 제가 고3 아이들 공부할 때 책상 앞에다 붙여줬던 문구예요.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은 진짜 힘들고 지쳐하거든요. 그럴 때 세상에 진짜 과일도 한 송이의 꽃도 그렇게 쉽게 피지가 않아. 근데 너가 지금 뭔가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인생이 공부 하나로, 대학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구 에픽테도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붙여줬어요. 정말 저에게도 필요했던 말이고 그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저는 그래서 뭔가가 힘들 때 이 문구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하신 말을 항상 떠올려요. 콩나물을 어릴 때 엄마랑 같이 키웠어요. 콩나물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밑에가 구멍이 있는 요렇게 있는 거에다가 콩을 놔둬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뿌리고 검은색 촌으로 덮어둬요. 그러면은 물은 다 빠지는데 신기하게도 자란다는 거예요. 콩나물은 쑥쑥. 즉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투입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였는데 결과가 바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는 크고 있다. 우리도 콩나물처럼 눈에 뭔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게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엄마가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외할아버지를 통해서부터 듣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 마지막 멘트가 있거든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감사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좀 같이 나눠드릴 수 있고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교회 안 다녀요. 조심히 가세요. 전도사님은 아닙니다.